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동혁입니다. 자, 오늘은 베스트 리포트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좀 주요하게 볼만한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. 자, 지금 최근에 시장이 또 한 가지 변수가 추가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.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주일째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.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가자 지역에다가 한국 시간부로 이제 일요일 날 저녁 때까지 음, 그 민간인들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 시간을 줬는데 이게 뭐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북부에서 남부 쪽으로 한꺼번에 이동한다라는 것도 어렵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 하마스 쪽에서는 이동하지 말라고 또 막고 있다 보니까 이리저리 참 어지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총리는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고 하며 하마스를 부셔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.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하게 되면 지금 음으로 양으로 배후라고 지명돼 있는 이란이나 또 사우디 같은 경우가 또 참전 내지는 도와주면서 이게 그 해당되는 폭이 커지고 또 지금 미국도 항모전단 한 개가 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러다가 중동연합과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편먹고 싸우는 그런 좀 중동전쟁의 확전 같은 것들이 우려되면서 유가가 또 주말 사이에 6%쯤 오르는 모양들이 나왔는데 지금 여전히 불확실하고 지상전 투입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뭐 방산, 곡물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초에도 나름대로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아무쪼록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. 예,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주간 전망은 역시 뭐 증시가 바닥 다진다. 지금 지난주 초반에 좀 많이 빠졌다가 2400 근처, 코스닥은 800이 잠깐 깨졌다가 확 올라왔었는데 또 금요일과 이번 주초 같은 경우는 좀 내릴 걸로 일단 예상이 되면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겠는가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이슈는 사실 이게 뭐 전쟁이 남으로써 오히려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채권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리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 환율과 유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불안 요인이 많다는 측면에서 아마 지난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올 때 바닥 정도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초반에서 뭐 오늘까지 나온 리포트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인데요. 뭐 제가 이건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계속 그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이누뮤반트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를 같이 좀 체크해 보면 좋은데 동사 리포트는 지난 주초에는 4만 5천 원대까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고요. 일단 뭐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이 녀석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조금 고점에서 낙폭이 있었거든요. 근데 금요일 날 저녁 때 보니까 그 미국의 관계회사 주식이 아니 그 와중에 또 한 6%인가 올랐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게 조금 작용을 한다고 치면 월요일 날, 그러니까 오늘이죠. 10월 16일 오늘 조금 지수 대비해서는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초반에 혹시라도 좀 눌림목 출발하게 되거든 관점을 좀 가져갈 만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예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넥스트칩. 지난주에 한 두 번 정도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. 자율주행 관련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카메라 핵심인 ISP를 생산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흐름이 굉장히 꾸준했던 것 같습니다. 나름대로 눌림목 크게 없이 잘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양들이 나와서 목표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와 내후년까지 성장을 크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좀 관심을 길게 가져가도 될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
자, 이 종목도 일단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유한양행은 제가 그 지난 목요일 날 공방 시간에 좀 공식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다가 그날 이제 오후 늦게 그 약평이라는 데서 렉나자에 대한 심사가 통과됐다는 뉴스와 함께 시간에서 강했고 금요일 날 초반 가격에 83,000원까지 찍으면서 강세 나왔다가 예, 후반에는 밀려서 오히려 한 75,000원대 이렇게 끝났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주말 사이에 불법 공매도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까닭없이 또 이슈가 끝날 때 뭐 갑자기 막 공매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짓눌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솟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약평이 통과 이후에 뭐 어렵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연내 1차 치료제로서 건보 적용이 완료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잠깐 뭐 3분기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은 기대치보다 조금 덜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만 분명히 또 에스모라고 하는 또 유럽 종영학회가 이번 주 후반부터 열리고 있어서 그런 데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한양행은 다시 한번 7만 원 5천 원대에서 8만 원 살짝 넘는 수준까지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LS전선아시아 제가 이거 금요일 날 굉장히 발굴해 가지고 히트를 쳤던 종목이에요. 거의 뭐 시초가 부근에서 해서 20 한 7, 8%까지 올라왔으니까요. 해저 케이블 사업을 베트남의 유력 회사랑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가끔 뭐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전선은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LS전선 아시아라든가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를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목표가는 13,000원까지 상향돼 있다. 예, 이런 리포트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뭐 리포트는 아직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신 시스템이라고 안전벨트 쪽 회사인데요. 지난주에 왜 한번 안전벨트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있었어요. 예. 안전벨트 수주 금액이 2조 원이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안전벨트 매출이 한 1,500억인데 내년도에 2,000억, 내후년도에 3,500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. 뭐 이건 사실 안전벨트는 뭐 전기차가 되든 내연기관차가 되든 꼭 필요하고 예, 뭐 안전을 위한 가장 큰 기본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재 주가는 8,500원대인데 딱 곱절에 가까운 16,500원짜리 목표가가 제시되어 있는 만큼 요거 월요일날 아침에 좀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베스트 리포트와 관련된 이슈를 좀 찾아봤고요. 제가 원래 일요일날 밤 11시까지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게 목표인데 조금 늦었습니다. 이거 풀어놓는 걸 월요일날 아침 한 7시 정도로 예약을 걸어놓고 하겠습니다. 이따가 뭐 알람이 오거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